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을 맡게 된 윤대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는 그 비극적인 경험을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와 같이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불량 학생이 제 친구를 막 이렇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야 하고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니까 제 친구한테 돈을 뺏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불량 학생한테 돈을 다 줄 때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얻어 맞았어요. 근데 비단 그 제 친구만 그렇게 돈을 뺏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못생겼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꿈꿨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외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려고 교식실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근데 키가 가장 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제 뺨을 이렇게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였었어요.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거 아니야.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무슨 일 있어? 누가 딱이라도 맞았어? 근데 저는 도무지 그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무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또 저를 때리기 시작하길래 저도 막 발길질, 손길질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애를 엄청 다치게 만들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 저는 전치 사주 하면서 밟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7명 정도 되는 학생이 이렇게 오더니 저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를 빨리 피했어요. 그렇지만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는 불려가서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해서 그때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얻어맞으면서 비극이 언제든지 나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비극을 이길 힘이 없구나 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막연한 희망을 하나 품었어요. 학창시절이 끝나면은 좀 괜찮아지겠지. 그렇지만 제 2번째 비극이 학창시절이 끝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제 2번째 비극은 제가 처음 타의 직장을 들어갔을 때였어요. 제가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가지고 휴학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깨달은 게 지금 사회는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학벌이 부족한 사람한테 잔인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매우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야, 몽키 좀 가져와봐. 네? 몽키가 뭐예요? 뭐? 나 몽키도 모르고 일을 하러 와? 어? 전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신입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신입분이 나이 30에 꿀밥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꿀밥은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딱 월급이 들어와서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돈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적게 났는데. 근데 사장님이 야, 제대로 줬어. 너 고졸이라며. 너 대학 휴학생이라며. 고졸한테 줄 돈 없다. 야, 너 그리고 일도 못하면서 돈 내기부터 해? 어? 일이나 잘하고 와서 전화해.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곧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제 일 그만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추노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복학하고 저한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취업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현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2번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야,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하루하루 즐기는 거죠. 뭐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현실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부터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읽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비극을 벗어난 사람들, 흔히 이야기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든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헨리 포드, 사이토 이토리, 정주영, 이들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벌도 낮았어요. 그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상 그지가 따로 없다. 니들은 틀렸다. 니들은 이 현실 비극을 벗어나기 다 틀렸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꿈에 집중하면서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도중에도 세상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뭔데 책을 써?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야,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꿈 깨! 현실을 보라고. 취업 준비나 해.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꿋꿋이 그렇게 책을 썼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꿈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간을 하고 나서도 세상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 너가 책을 출간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그 세상의 메시지를 거절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있는 꿈에 집중해 나간다면 제 마음속에 있는 꿈들이 하나 둘씩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이 현실의 비극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있는 이 한 사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비극에 가두려는 현실을 박차고 나와서 믿으면 이루어지는 꿈의 원리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 윤디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